리비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 나라는 석유와 사막으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믿기 어려운 수많은 비밀들을 감추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각기 다른 길로 다니는 가다메스 오아시스부터 여권을 잃어버리고 한 달간 현지인처럼 살아야 했던 이야기까지 리비아는 놀라움으로 가득 찬 땅입니다. 출입이 금지된 사막지역, 부족의 법이 모든 발걸음을 통제하는 장소, 그리고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관계 시스템까지 여러분은 충격적인 20가지 사실과 금기 사항을 지금부터 만나게 될 것입니다. 20번. 세계에서 유일하게 성별과 키에 따라 구분된 도시. 트리폴리에서 남서쪽으로 약 640km 떨어진 알제리의 건조한 국경 근처에는 사막의 하얀 진주 라불리는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가다메스입니다. 이곳은 북아프리카에서 가장 오래되고 아름다우며 기묘한 오아시스 도시 중 하나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 도시는 독특한 사회규칙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가다메스는 어떤 기계도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만 지어진 3층 고조의 도시입니다. 아래층은 남성을 위한 그늘진 통로이고 위층이 윈 지붕들은 미로처럼 연결되어 여성들만의 길이 됩니다. 여성들은 이 지붕 위를 복도와 계단으로 연결된 통로를 따라 이동합니다. 수세기 동안 이어진 물문율이 하나 있습니다. 여성은 남성들이 모두 실내로 들어간 후에만 지붕을 내려올 수 있다는 규칙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가다메스의 여성들은 집안에서 진하게 화장을 하는 것이 권장되며 절대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다. 반면 남성들은 사막의 열기와 모래바람을 피하기 위해 밖에서는 얼굴을 천으로 가려야 합니다. 이 도시는 친환경적인 건축 방식으로도 유명합니다. 진흙과 야자나무로 지어진 집들은 두꺼운 벽으로 자연단열 효과를 내며 안뜰은 전통적인 냉방 시스템 역할을 합니다. 유네스코는 가다메스를 고대 지속 가능한 도시의 전형으로 평가한 바 있으며 이는 천연재료뿐 아니라 존엄성, 사생활보호, 사회적 균형을 고려한 설계 덕분입니다. 19번. 리비아에서는 여권을 절대 잃어버리지 마세요. 여행 중 여권을 잃어버리는 것이 최악의 상황이라 생각하셨나요?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이 리비아라면 그건 단순한 서류 문제가 아닌 인내심과 운에 대한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내전 이후 리비아 정부는 분열되었고 각 행정기관은 마치 각기 다른 세계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대사관에 가서 서류를 작성하면 48시간 안에 임시 여권을 받을 수 있지만 리비아에서는 그런 일이 사치입니다. 끝없는 행정 절차, 인력 부족한 사무소, 서로 연결되지 않은 부서들, 그리고 중앙위수인이 없으면 출국을 허가할 수 없는 지역관리들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실제로 어떤 미국인은 여권 분실을 증명해줄 사람이 없어 60일간 억류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일부 공항에서는 내무부에서 출국 허가서를 받아야 하지만 그 사무실이 정전으로 닫혀 있거나 단순히 그 주에 운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비교해 보겠습니다. 터키에서 여권을 잃으면 이틀 내 출국 가능, 튀니지에서는 보통 3에서 7일 걸립니다. 그러나 리비아에서는 3주가 엄청 빠른 속도로 여겨집니다. 2개월은 평범하며 4개월이면 놀랄 일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여행 전에 여권을 스캔해 가족에게 보내고 출생증명서나 운전면허증 등의 보조신분증을 지참하며 무엇보다 여권을 위탁수화물, 침낭 또는 잠긴 적 없는 호텔방에 두지 마세요. 18번. 리비아 남성들과 4명의 아내 혼인이기의 진실. 리비아에서는 남성이 최대 4명의 아내를 합법적으로 둘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이곳 시골 코나거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아내 1명조차 얻기 힘들며 평생 결혼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농담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현행 이슬람법에 따르면 리비아 남성은 현재 아내의 서면동의가 있다면 최대 4명의 아내와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리비아 국가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남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약 32에서 35세로 전쟁 전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약속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결혼 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예물, 결혼식, 주거, 결혼 후 재정 문제까지 모든 것이 불안정한 경제 속에 거대한 부담이 됩니다. 일부 남부 지역에서는 청년 실업률이 48%를 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아내를 맞이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이슬람법은 남편이 아내들에게 경제적 지원, 주거, 시간, 감정 등 모든 면에서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에게 편애해도 종교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매우 부유하거나 석유 수입이 있는 사업가들만 일부 다처제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청년은 오랜 독신 생활을 받아들이거나 결혼을 그 어느 때보다도 늦게 하게 됩니다. 17번. 외국인의 출입이 금지된 남부 사막 지역.
여러분은 리비아에 외국인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부족의 초청장이나 특별 보안 허가 없이는 발을 디딜 수 없는 곳들이 있습니다. 남부 사하라 사막 깊숙이 위치한 모르주크, 카트룬, 우바리 등 이 지역은 비공식 금지구역으로 간주되며 울타리나 경고 표지판은 없지만 한 걸음 잘못 디디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곳은 도부족과 투아레그족 같은 신비롭고 강력한 토착 부족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수세기 동안 사하라를 가로지르는 무역 루트를 지배해온 유목민들입니다. 이 지역 공동체는 자체법과 지도자를 가지고 있으며 중앙정부를 인정하지 않기도 합니다. 도부족은 낙타 대신 사마경 차량을 타고 불법 석유 밀매 루트를 장악한 강인 안전사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리비아 정부는 외국인의 이 지역 출입을 금지하거나 경고를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투아레그족은 파란색 얼굴 가리개를 쓰고 사막음악과 여성이 경제를 주도하고 남성이 얼굴을 가리는 역성별 사회 문화를 가진 민족입니다. 말리나 알제리에서 넘어온 방군우리들이 숨겨주고 있다는 의혹도 있어 이 지역은 안보적으로 민감한 장소로 간주됩니다. 많은 기자, 사진작가 또는 호기심 많은 여행자들이 입국을 거부당하거나 불시에 검문당하거나 지역 후원자가 없다는 이유로 사막 한가운데서 철수 요청을 받기도 했습니다. 16번. 리비아인들은 한때 집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주택이 무료이고 의료 서비스도 공짜이며 대학 학비조차 없고 심지어 생활비까지 은행 계좌로 입금되는 나라를 상상해 본 적 있나요? 동화 같은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무아마르 카다피, 무에머 게다파이 집권 시절의 리비아에서는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자신만의 이슬람 사회주의 이념에 따라 카다피는 주택은 인간의 권리라고 선언했고 이를 국가정책으로 실현했습니다. 특히 재정착 지역과 빈곤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가정이 토지와 주택, 생활비를 무상으로 제공받았습니다. 물론 모든 지역이 100% 무료는 아니었지만 실제로 많은 도시에서 사람들은 대출 없이 새 집을 제공받았습니다. 2024년 미국의 평균 주택 가격이 5억 8천만 원을 넘긴 현실을 생각하면 이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주택뿐만 아니라 의료와 교육도 국가가 전액 지원했습니다. 국민은 병원비를 내지 않았고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등록금이 없었으며 조건을 충족하면 유학이나 해외 치료도 무료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리비아가 아프리카 최대 석유 매장량을 가진 나라 중 하나였기에 수십 년 동안 유지될 수 있었고 카다피는 그 돈을 이용해 전기, 연료, 생활비를 보조하거나 때로는 연금을 직접 국민들에게 배당금처럼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체계는 2011년 이후 무너졌지만 특히 나이 든 세대는 그 시절을 마치 꿈처럼 기억합니다. 15번. SNS 활동이 당신을 곤란하게 만들 수 있다. 많은 나라에서 소셜미디어는 점심 사진을 공유하거나 휴가 사진을 올리거나 정치적 토론을 하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리비아에서는 페이스북에 의원이단 댓글 하나, 왓츠앱에서 장난삼아 보낸 스티커 하나가 당신을 감시 목록에 올릴 수 있고 더 나아가 소환되어 신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전 이후 리비아는 북아프리카에서 가장 엄격한 인터넷 검열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정부와 지역 무장단체들은 시민은 물론 체류 중인 외국인의 온라인 활동까지 감시할 수 있습니다. 종교, 정치, 부족, 군대와 관련된 키워드는 24시간 모니터링 대상입니다. 일부 지역 통신사는 자동으로 특정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웹사이트를 막습니다. VPN을 사용하면 이런 검열을 오해할 수 있지만 VPN 자체도 감시될 수 있으며 안전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여행객은 무장 세력이 장악한 지역에 입장하면서 심의 차단되거나 인터넷이 끊기거나 심지어는 앱 삭제를 요구받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왓츠앱 메시지가 추출되어 비밀 수사의 증거로 사용된 사례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14번. 리비아의 땅속에 돈을 묻는 풍습. 현대은행에 대한 신뢰보다 땅속에 잘 숨겨진 점토 항아리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세대에 걸쳐 특히 농촌이나 부족 지역의 리비아인들, 특히 부유한 가정들은 금, 은, 보석, 현금을 기름 종이에 싸서 집바닥이나 마당에 묻어 보관해왔습니다. 왜 은행을 믿지 못했을까요? 전쟁, 제재, 정부 붕괴 같은 돌발 상황이 항상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 전통은 2011년 카다피 정권 붕괴 이후 많은 은행들이 임시 폐쇄되면서 더 널리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자산을 지키기 위해 땅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여겼고 어떤 가정은 1,400만 원이 넘는 수천 달러를 욕실바닥 벽돌 밑이나 정원의 나무 밑에 묻었습니다. 때로는 가족 중 한 명만 위치를 알고 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혼란이 끝날 때마다 보물이 발견되었다는 뉴스가 들려옵니다. 고대 유물이 아니라 혼수나 잊힌 재산들입니다.
트리폴리에서는 한 집을 철거하는 중 점토 항아리에서 30kg이 넘는 금이 발견된 사례도 있습니다. 13번. 리비아 사람들은 밤에 활동하고 낮에 잔다. 시차 때문에 혼란스러웠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리비아에 가보면 그보다 더한 문화적 혼란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특히 트리폴리를 포함한 많은 도시에서 생활 리듬은 서방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사람들은 낮에 자고 밤에 일하거나 사회 활동을 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낮 기온이 40도에 육박하기도 하고 라마단 기간에는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금식을 해야 하므로 밤이 되어야 삶이 시작됩니다. 카페는 새벽 2에서 3시까지 영업하고 슈퍼마켓은 자정에 가장 붐비며 일부 사무실은 아예 야간 근무를 합니다. 아침 9시에 전화를 걸었는데 아무도 받지 않는다면 놀라지 마세요. 리비아 친구는 밤 1시에 끝난 가족 모임이 후 아직 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 습관이 아니라 기후, 종교, 사막 문화에서 비롯된 시간 개념입니다. 서구에서는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성공한다 는 말이 있지만 리비아에서는 밤을 지배하는 자, 가생존자입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는 사람보다 오후 4시에 눈을 붙이는 사람이 더 현명하다고 여겨집니다. 12번. 리비아 남성이 머리카락이나 수염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친근함이 큰 실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리비아 남성이 머리카락이나 수염을 절대 만지지 마세요. 아무리 친한 친구, 비즈니스 파트너, 혹은 가족일지라도 말입니다. 페잔, 사브하, 가다메스 같은 지역에서는 수염이 단순한 털이 아니라 명예, 자존심, 존엄의 상징입니다. 장난으로 수염을 만졌다가는 상대가 즉시 화를 낼 수 있으며 이는 공개적인 모욕으로 간주되어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이슬람 국가에서는 다소 이상하게 여겨질 뿐이지만 리비아 특히 투아레그나 아마지그 같은 부족들 사이에서는 수염이 핵심 문화 상징입니다. 어떤 부족 원로들은 연설할 때 수염을 쥐며 선서처럼 사용하기도 합니다. 북아프리카 문화교류연구소의 2021년 조사에 따르면 리비아 남성의 80% 이상이 허락 없이 수염을 만지는 것은 심각한 모욕이라고 답했으며 이 비율은 나이 든 세대에서 더욱 높았습니다. 리비아에 간다면 인사하고 악수하고 차를 대접하는 것은 좋지만 절대 남성이 수염을 건드리지 마세요. 리비아인에게 수염 한 올은 평생의 자부심이 될 수 있습니다. 11번. 리비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관계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공학 프로젝트를 생각하면 파나마 운하, 중국의 산샤댐, 미국의 콜로라도 강수계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대 규모의 관계 시스템이 리비아에 있다는 사실은 종종 잊혀집니다. 실제로 이는 기네스북에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1983년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은 떼담한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위대한 인공강을 건설하여 사하라 사막 아래 선사시대의 지하대 수층에 서담수를 끌어올리는 것이었습니다. 누비아사 함대 수층은 세계에서 가장 큰 지하 수원 중 하나로 2만 년 전 사하라가 정글이었을 당시 형성된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당시 250억 달러, 오늘날 기준 약 85조 원의 비용이 들었고 수십 년이 걸려 완성되었으며 깊이 500m 위우물 1300개 이상과 2800km 이상의 지하 파이프라인이 설치되었습니다. 이 물길은 프로젝트 전용 공장에서 제작되었으며 대부분 전기 펌프 없이 자연 경사를 이용해 남부 리비아에서 트리폴리, 벵가지, 시르테 등 북부 도시로 중력만으로 물을 공급합니다. 오늘날 리비아 가정, 농장, 병원, 공장 등 생활용수의 70% 이상이 이 시스템에서 공급되며 한때 세계 8대 불가사의로 불렸지만 정치적 이유와 지하에 묻혀 있다는 점 때문에 거의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10번. 레프티스 마그나, 시간을 초월한 고대 도시의 아름다움, 지중해 연안, 트리폴리에서 동쪽으로 약 130km 떨어진 곳에 숨겨진 고대 유적지 레프티스 마그나, 렙티스 마냐는 단순한 유적지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잘 보존된 로마 도시 중 하나입니다. 로마가 권력의 중심지였다면 레프티스 마그나는 제국의 변방의 서번영의 상징이었습니다. 오늘날 이곳은 거의 혼자서 탐험할 수 있는 희귀한 고고학 보물로 남아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 도시는 거대한 석조극장, 1만 6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원형 경기장, 대리석 공중 목욕탕, 그리고 약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온전히 남아있는 로마 모자이크 벽화들로 사람들을 경탄하게 만듭니다. 유리 펜스도 긴 줄도 없습니다. 2세기 세프티미우스 세베루스 왕제가 건설한 아치, 기둥, 광장 사이를 자유롭게 거닐 수 있습니다. 마치 박물관을 방문하는 느낌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역사 속을 걷는 듯합니다. 모든 돌과 거리마다 한때 유럽, 북아프리카, 중동을 지배했던 제국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놀라운 점은
이토록 장엄한 곳이 거의 비어있다는 사실입니다. 폼페이는 매년 2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지만 비슷한 규모의 레프티스마그나는 고작 한 달에 수백 명만 방문하며 그마저도 대부분 고고학자나 모험가입니다. 만약 로마 유적을 셀카군 중 없이 온전히 느껴보고 싶었다면 이곳이 바로 당신이 기회입니다. 9번. 숲이 성인의 무덤을 순례하는 이식. 리비아의 신성한 지역 일부에서는 숲이 서히 성인의 무덤으로 들어서는 한 걸음 한 걸음이 현실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사이의 경계선을 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기도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병든 가족의 이름을 속삭이고 소원을 적은 종이를 시간이 먼지가 쌓인 돌판 아래에 놓습니다. 비단과 염주로 덮인 고대 성묘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영혼들과 연결된 문이라 여겨집니다. 성인의 기일이 되면 수백 명이 양유, 대취하자, 장미수 몇 방울을 들고 먼 곳에서 찾아와 제물을 바칩니다. 어떤 이들은 몇 시간 동안 묵묵히 무릎 꿇고 기도하고 어떤 이들은 고대 신앙에 따라 무덤 주위를 세 바퀴 돌며 재앙을 없애고 행운을 부르기를 염원합니다. 진심으로 기도하면 병이 나을 수 있고 원한이 풀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꿈에서 성인을 만나 가르침을 얻기 위해 무덤 옆에서 밤을 지새우 기도합니다. 갓 태어난 아이들은 첫 축복을 받기 위해, 결혼을 앞둔 여성들은 평온한 결혼 생활을 기원하기 위해 이곳을 찾습니다. 때때로 누군가 기도를 마친 직후 불어오는 이상한 바람은 저 세상으로부터의 응답이라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영성과 전통, 희망이 어우러질 리비아인들의 세대를 잇는 마음의 위식입니다. 8번. 모래 아래 묻힌 도시의 전설. 리비아의 끝없는 사막 모래 언덕 사이에서 투아레그, 터렉, 사람들은 흔적 없이 사라진 도시의 섬뜩한 전설을 속삭입니다. 한때 풍요로운 왕국이 있었고 그곳 사람들은 신을 무시하고 금으로 사원을 세우고 밤새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바람이 방향을 바꾸고 하늘이 어두워졌으며 사방에서 폭포처럼 모래가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쳤지만 집과 성문 하나하나가 차례로 삼켜졌습니다. 동이틀 무렵 도시는 완전히 평평한 땅이 되어 아무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노인 투아레그들은 큰 바람이 부는 밤이면 모래 속에서 고대교 회의 종소리가 들리고 안개 속에서 등잔불 같은 희미한 불빛이 보인다고 말합니다. 일부 보물 사냥꾼들은 이곳에 보물을 찾으려 했지만 흔적 없이 사라졌고 남은 것은 텅 빈 천막과 끊긴 발자국뿐이었습니다. 현지 주술사들은 저주가 아직 유효하다고 믿으며 도시의 영혼 허락 없이 접근하는 자는 사막 속에서 영원히 길을 잃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투아레그에게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인간의 교만에 대한 신성한 벌이라는 생생한 기억입니다. 7번. 오른쪽 귀에 속삭이는 이름 짓기 위식. 리비아의 일부 부족에서는 아기에게 이름을 붙이는 것이 단지 예쁜 이름을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신성한 이식이며 신비한 전통입니다. 이 위식은 아이의 오른쪽 귀에 이름을 속삭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영광을 담당하는 사람은 보통 할머니나 존경받는 마을원로 조상의 숨결을 지닌 자이며 전생의 영혼과 신생아를 연결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해가 막 떠오르거나 하루 중 가장 고요한 순간 이들은 이불 아기 귀에 바짝 대고 이름을 단 한 번 속삭입니다. 바람처럼 부드럽게, 그러나 영혼 깊이 각인될 만큼 강한 목소리로 말이죠. 이 이름은 즉시 공개되지 않고 3일 동안 비밀로 간직됩니다. 악령과 질투 어린 눈길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일부 가정은 이 기간 동안 향을 피우거나 등잔불을 밝혀 아기 영혼이 길을 찾도록 인도합니다. 이름이 아이에게 받아들여졌는지 는 아이의 평온한 수면, 울음소리 혹은 특별한 눈빛을 통해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그런 후에야 마을 사람들에게 그 이름이 공식적으로 알려집니다. 리비아 사람들에게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인생의 첫 주문이며 신성한 속삭임으로 심어진 운명의 씨앗입니다. 6번. 아마지그 여성들은 타투로 비밀 문자의 수를 전수한다. 리비아 위 아마지, 문어에서 여성은 고대 언어의 소자일 뿐만 아니라 몸에 새겨진 비밀서에 살아있는 도서관입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한 장식처럼 보이는 작은 문양의 타투는 사실 고대 티피나, 문자를 암호화한 것으로 오직 해당 가문이 여성들만 해독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문양은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기도문, 도덕적 가르침, 딸을 위한 조언 또는 한 가문의 역사, 소녀들은 사춘기에 접어들 무렵 어머니와 딸, 할머니와 손녀가 함께 옥수수를 찍거나 바느질을 하며 등잔불 아래에서 그 상징의 의미를 배우게 됩니다. 턱 아래의 문양은 시련 속에서도 강인하게 눈 주변이 저문 부족의 남성에 대한 경계심을 나타냅니다. 아마지그 문자가 한때 금지되거나 잊혀졌던 시절, 이 방식은 문화 말살에 대한 저항이자
세대 간 지식 전달의 수단이었습니다. 여성들의 피부 위에 조상들의 이야기가 쓰여 있고 수천 년의 비밀이 간직되어 있으며 그들의 몸은 불태울 수 없고 거멸당할 수 없는 살아있는 책 이대입니다. 5번 검은 쿠민 씨앗이 들어간 낙타 쪽 사막의 활력을 되찾는 아침 식사. 낮에는 불타오르고 밤에는 얼어붙는 리비아 위광활한 사막에서 유목민들은 특별한 아침 식사를 합니다. 바로 낙타젓과 검은 쿠민 씨앗을 넣는 죽입니다. 단순해 보이는 이 음식은 사막 주민들에게는 생명이족으로 불립니다. 낙타젓을 숯불위에 서약하게 데운 뒤 보리가루 한 줌과 몇 알이 니젤라, 흑종자를 넣습니다. 이 작고 검은 씨앗은 이슬람 세계에서 죽음을 제외한 모든 병을 고치는 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낙타젓의 고소한 향과 검은 쿠민이 따뜻한 매운맛이 어우러져 이 죽은 아침의 위식처럼 부드럽고 정갈합니다. 노인은 뼈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 아이들은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 남성들은 메마른 사막을 건너기 전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 이 죽을 먹습니다. 소금도 설탕도 필요 없습니다. 맛은 대자연과 육체의 원초적 균형에서 나옵니다. 어떤 아침에는 바람, 천막,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한 그릇의 죽뿐이지만 리비아인들에게는 그것만으로도 하루를 시작하기에 충분합니다. 4번 리비아 위여성 전용 카페. 이슬람 전통 규범이 여전히 일상을 지배하는 사회에서 리비아의 여성 전용 카페가 등장한 것은 놀라움과 대담함이 공존하는 현상입니다. 트리폴리, 미스라타, 벵가지. 리비아의 3대 도시에는 아라나야, 바난, 미스라타, 시스터즈 스페이스 카페 같은 여성 전용 카페들이 조용히 새로운 문화 물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남성은 완전히 출입 금지입니다. 직원으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인, 직원, 손님 모두 여성이며 어떤 곳은 철저한 프라이버시를 위해 경비까지 두기도 합니다. 여성들은 이곳에서 커피나 민트차를 마시는 것 외에도 일하거나 공부하고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가장 중요한 건 숨을 편하게 쉴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트리폴리에서 비공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18세에서 35세 여성의 63%가 여성 전용 카페를 자신이 유일하게 안전하고 존중받는 공간이라고 느낀다고 응답했습니다. 내부에서는 많은 여성이 히잡을 벗고 결혼, 자녀 양육, 창업 계획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거나 단순히 친구들과 웃고 떠듭니다. 일부 카페는 여성 전용 워크숍, 생활기술 강좌, 창업 교육도 운영합니다. 바난 미스라타 위주인사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남성에 반대하려고 카페를 연 것이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해 여성이 강하고 자신감 있으며 존중받는 공간이 필요해서 연 것입니다. 3번 알코올 음전명 금지. 유럽에서 와인 한 병을 들고 다니거나 요르단, 이집트, 심지어 UAE 같은 이슬람 국가에서도 허용된 장소에서 맥주를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리비아는 다릅니다. 알코올은 단순히 금지된 것이 아니라 마약과 동급이 불법 물질로 간주됩니다. 가다피 정권 시절부터 시행된 엄격한 이슬람법에 따라 시민이든 외국인이든 술을 소지하거나 마시거나 운반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여행 가방 속 작은 25ml 술병 하나로도 공항에서 제지되거나 신문을 받거나 수하물을 압수당하거나 심지어 즉시 추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점은 이런 엄격한 법 아래서도 리비아에는 술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트리폴리와 벵가지 같은 대도시에서는 수입주류를 파는 암시장이 활발히 운영되며 미국보다 5에서 10배 비싼 가격에 거래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크라 불리는 비밀 레시피로 집에서 직접 술을 빚습니다. 일부 가정은 몰래 술을 증류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고 도시 외곽에서는 자가 양조 맥주도 찾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자주 밀조 공장을 급습하고 큰 통째로 압수하지만 수요는 여전히 높습니다. 2번 리비아에는 공식 코카콜라가 없다. 전 세계가 코카콜라를 상징처럼 여기는 시대에 수십 년간 이 음료를 금지한 나라가 있습니다. 북한도 이란도 아닌 리비아입니다. 무아마르 가다피 치하에서 코카콜라는 미국 제국주의의 상징으로 간주되어 전국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1970년대 말 가다피는 서구 문화 상징에 대한 전면적인 반대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코카콜라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예속이 액체라며 1983년 연설에서 적이 만든 것은 마시지 않는다 고 말했습니다. 이 금지는 철저하게 시행되어 수입은 물론이고 어디에서도 코카콜라를 팔 수 없었습니다. 대신 정부는 버크라는 국산 탄산음료 생산을 허용했습니다. 버크는 코카콜라와 비슷한 맛이지만 더 달고 탄산이 약하며 캐러멜 향이 강하고 서양 문화를 전혀 연상시키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2009년까지도 트리폴리에서 버크는 탄산음료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코카콜라는 튀니지와 이집트를 통한 밀수입으로 조용히 돌아왔습니다. 고급 호텔, 외국인 대상 매장, 암시장에서는 진짜 코카콜라 캔을 볼 수 있으며 때로는 버크보다 4에서 5배 비싼 가격에 팔려 리비아 젊은 층 사이에서는 고급스러운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1번. 돼지고기는 철저히 금지된다. 인도네시아, 모로코, UAE 같은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는 국제 슈퍼마켓이나 호텔에서 돼지고기를 구입하거나 먹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리비아에서는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회색지대도 예외도 없습니다. 반입할 수도, 구매할 수도, 먹을 수도 없습니다. 우연히 짐 속에 베이컨 한 조각이 들어있어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공항에서는 돼지고기 관련 제품 통조림이나 가공식품까지 포함 물소지한 것이 발견되면 억류되거나 벌금을 물거나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슈퍼마켓에서는 돼지고기 섹션이 전혀 없으며 수입되는 모든 육류는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닭고기, 소시지, 칠면조, 햄, 육포간식까지 포함됩니다. 리비아인들은 돼지고기라는 단어 자체도 민감하게 받아들이며 식사 중이나 공공장소에서는 이를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종교적 예의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리비아는 단지 석유와 사막의 땅이 아니라 방문객에게 문화적 충격을 안겨줄 수 있는 나라입니다. 리비아 위금기 하나하나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엿보게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 있나요? 아래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서 전 세계의 충격적인 비밀들을 함께 탐험해요.